안녕하세요. 섭섭이 기술사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전에 한번 RM과 ED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구독자분이 어떤 구독자가 저요. 구독자분이 약간 좀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할 게 지금 RM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RM 먼저 시작을 할 거고, RM과 EDF는 예전에 RM 같은 경우는 114회 응용에서 한번 나왔고요. 이 부분은 이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값이 계산하기 쉽다 보니까 RM에 대해서 아마 응용 쪽에 아니, 관리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올 때도 됐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보면 RM과 EDF에서 살짝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RM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들고요. 또 유사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M과 EDF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시간 스케줄링이죠. 근데 저희가 RM은 보면은 고정 우선순위 선점형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EDF는 동적 우선순위 선점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선점형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고정이냐 동적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선점형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점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CPU 스케줄링에서도 그렇지만 SJF하고 SRF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점형이죠. 여기는 비선점형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선점형, 비선점형은 보면 우리가 스케줄링을 하다 보면 한번 비선점형은 한번 뭐 예를 들어 P1이 딱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딱 자원을 잡으면 그 다음 P2가 P1보다 작건 크건 P2의 배치는 여기입니다. 무조건. 그쵸? 한번 자원을 잡으면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선점형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만약에 뭐 무수한 어떠한 조건이 됐을 때, 잠시만요. 이게 또 약간 좀 늦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네, 됐습니다.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선점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슨 조건이 여기가 P2가 끼어들었을 때, 그러면 P1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건 없어지고요.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점형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쪼개져서 분리돼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점형은 둘 다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무언가가 프로세스가 이렇게 한꺼번에 통으로 다 해야 되는데 잘라져 가지고 나중에도 한번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실행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좋아. 선점형은 이해했어. 그러면 고정과 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고정형인데 선점형이 이 말이 뭐냐면 일단 RM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하는 게 그 풀을 때 우선순위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죠. 근데 RM 같은 경우 P1 만약에 예를 들어 P1이 이제 선점을 하고 P2, P3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1, 2, 3, 4일 때, 1, 2, 3일 때 P1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번 선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딱 P1 주기 여기 있고 주기가 있을 거고요. 주기가 있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요 주기마다 먼저 배치를 시켜놔요. 이게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P2가 여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P2가 배치가 돼요.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가 P3는 여기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먼저 여기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P3 같은 경우는 이게 분리가 되면서 배치가 되는 거예요. P3, P3, 뭐 P2도 뭐 조건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 P3만 볼게요.
이 말은 뭐 벌써 자원이 벌써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다시 말하면 이 선점형에서 뭔가가 들어갔다가 한번 배치했다가 다시 나중에 또 실행되는 거, 이게 선점형이잖아요. 그래서 선점형은 똑같아요. 어쨌든 대신에 고정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에 대해서는 고정이 딱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여거쟁이 이제 보면 요 용어 때문에 되게 헛갈리시는 부분인데, 선점형에 대해서는 좋아. 어쨌든 자원이 분리가 될 수 있어. 두 개 다. 대신에 이름이 틀린 게 고정이고 이건 정적이에요. 고정에서는 고정이고 동적이에요. 고정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고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뭐 RM 스케줄링은 이 부분은 꼭 마지막에 달러 꼭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타스크가 두 개야. 그럴 때는 2분의 그쵸? 다시요. 2분의 2의 여기 개수가 타스크가 두 개니까 1 마이너스 이 조건식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되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요렇게 나왔어요. 실행 시간이 이거고 주기가 이거야. 그럴 때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 쭉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 여기가 2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5, 15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면 P1, P2, P3가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게 가장 높고요. 중간이고 낮은 거예요. 그래서 P2 먼저 일단 무조건 배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정 우선순위니까 P2 먼저 무조건 배치하셔야 돼요. 1, 2, 3, 4, 1, 2, 3, 4, 다시 6, 7, 8, 9, 7, 8, 9, 11, 12, 13, 14, 15, 12, 13, 14, 일단 P1 먼저 배치를 해볼게요. P2 먼저. P2는 주기가 5고 실행 시간이 무조건 이거 가장 고정이니까 P2 먼저, 실행 시간이 이거 주기가 5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먼저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기가 5니까 7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고정 우선순위입니다. 고정 우선순위 선점형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높은 게 P1이잖아요. P1을 한번 볼게요. P1은 주기가 8이고 실행 시간이 2예요. 원래는 처음에 P1이 주기가 8이고 실행 시간이 2예요. 일단 배치해 볼게요.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이죠. 16인데 여기니까 P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P1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일단 이게 고정된 우선순위가 여기 딱 잡혔어요. 근데 여기 서로 중첩이 됐잖아요. P1이 밀려야 돼요. 그래서 P1이 여기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P1은 여기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P1이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 실행 주기가 8인데 여기서 배치됐는데 이쪽으로 P1이 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다음에 P3가 주기가 10이고 실행 시간이 4래요. 그러면 P3 같은 경우는 주기가 처음에 여기니까 4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10이니까 14까지이죠. 그 다음에 뭐 20 어둠에 들어가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 벌써 P1 여기가 뭔가가 점유가 돼 있어요. 이렇게 점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P3는 요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남은 자원이 2밖에 없어.
2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지 2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P3가 되고요. 나머지 2는 나머지 거는 요로 들어가고 요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2만큼 쓰고 나머지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뭐 선점형이잖아요. 선점형에서는 자원이 분배돼서 할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위치가 정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P3니까 여기가 3이 들어가고요. 지금 P3가 1, 2, 3이니까 나머지 요 1에 대해서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RM 같은 경우 고정우선순위 선점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RM은 일단 P2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고정이 딱 돼버렸고요. 고정이 됐고요. P2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밀리면서 배치가 되는 거고요. 선점형 같은 이야기는 아까 P3는 원래 이제 여기까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남은 자원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P3가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네, 요게 지금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한번 요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나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0, 10, 20이 됐고요. 5, 15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그러면 1, 2, 3, 4, 8, 9, 11, 12, 13, 14, 16, 17, 18, 19,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여기서 P2예요. 그러면 주기가 5고 실행시간이 2예요. 그러면 여기 배치 한번 해볼게요. 같은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같은 내용이니까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실행시간이 3으로 바꿔볼게요. 3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니까 1이에요. 그러면 P1은 P2죠. 여기는 P2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P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8 꺼지니까 예, P2 먼저 일단 이건 고정된 우선순위 그 다음에 P1이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P1이 원래는 여기고 8 여기고 16이 원래는 여기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요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자원이 점유됐기 때문에 밀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오니까 여기도 P1이 있네요. P2가 있네요. 그러면 P1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P1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요. 또한 19니까 여기 19까지 P1이 들어갔으면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다음에 P3가 4야. P3가 4니까 P3는 보면 주기가 1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 그 다음에 14까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이겠죠. 그러면 지금 P3 같은 경우는 여기 남은 자원, 요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P3는 자원이 4니까 여기서 일단은 보면 P3가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4에서 3이 되죠. 그럼 3을
여기다가 하나 또 배치해 볼까요? 그럼 P3는 요게 여기 가니까 P3니까 여기서는 또 두 개 하나 썼죠. 그러니까 3에서 하나 빼니까 2예요. 그럼 여기도 P3 요 나머지 요게 여기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여기 보면 여기서 시작되니까 이것도 밀려 가지고 P3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 P3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기 나머지 자원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RM이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 충분 조건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타스크가 주기는 8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4는 지금 타스크가 3개죠. 3에 2에 3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거는 충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RM이에요. RM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RM에 대해서는 이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거저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맨 처음에 우선순위가 어떤 거 먼저 쓸지 여기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가장 높은 거 먼저 일단은 P1부터 무조건 배치를 하시면 돼요. 무조건 P2죠. P2 먼저 무조건 배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기준으로 밀리던지 아니면 뭐 안 쓴 P1이 사실은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밀리던지 아니면 안 쓰는 자원에 있으면 거기다 갖다 쓰던지 P3 같은 거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 우선순위는 P2를 보고 말을 하는 거고, 요 문제 해설로 기준을 했을 때 P3 같은 경우는 고정 우선순위 선점형이야. 선점형은 분명히 자원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P3 같은 건 쪼개졌죠. 그래서 이게 선점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RM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